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요즘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해가 참 빨리 진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거의 해가 져요. 이러다가는 제가 야간에 운전을 해서 집에 와야 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 빨리 지고 밤이 길어지면 슬슬 겨울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먹을 이것을 준비하는 건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김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곧 김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겨울의 상징이자 따뜻한 나눔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김장. 아마 이전 팟캐스트에서 김장에 대해서 들으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팟캐스트에서 김장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김장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김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말해요. 왜 그랬냐면 한국의 겨울은 길고 추운 편이에요. 보통은 한 3달 정도가 겨울이었는데 요즘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진 덕분인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겨울이 되면 예전에는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겠죠. 사실 요즘이야 하우스 배추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 옛날에만 해도 신선한 배추나 무 같은 재료는 좀 이른 시기에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채소들을 겨울에 먹고 싶어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배추하고 무를 수확한 뒤에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해서 겨울에도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사실 김장을 한 번 하면 겨울에만 먹는 것보다는 겨울부터 시작해서 내년 김장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만들기 때문에 김치를 만드는 양도 굉장히 많겠죠. 막 몇십 포기씩 하고 진짜로 식구들이 많은 곳은 100포기, 배추를 100포기 구매해서 김장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김장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김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 중 하나잖아요. 그 김치를 담그는 과정, 대량으로 담그는 행위를 김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100포기, 200포기, 심지어 많으면 500포기까지 담그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담가야 하는 배추의 수가 많은 만큼 김장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또는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함께 더 나아가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야 가능한 큰 행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장은 언제 할까요? 제가 24절기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김장은 보통 입동에 합니다.
입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초부터 12월 초 사이에 주로 김장을 많이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김장철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이 11월 12일인데요. 지금도 한창 김장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주 뒤인 다다음 주 금요일에 김장을 하기로 했어요. 김장은 왜 추워지는 이 시기에 하냐면 기온이 낮아야 김치가 천천히 익고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김치를 보관하는 김치 냉장고를 따로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김치 냉장고는 보통의 냉장고와 다르게 더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김치가 천천히 발효됩니다. 천천히 익으면서 맛도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새콤한 맛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김장이라고 하는 게 지역마다 행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은 북쪽과 남쪽으로 좀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북쪽 지방은 비교적 기온이 빨리 떨어집니다. 더 춥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북쪽 지역은 11월 초에 김장을 하고 반대로 남쪽은 비교적 따뜻하니까 김장을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김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 내에서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11월 마지막 주에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김장철이 다가오면 굉장히 분주해져요. 분주하다는 말은 바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하는 재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김장은 보통 이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김장의 주인공은 역시 배추죠. 좋은 배추를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속이 꽉 차 있고 단단한 배추를 고르는 게 좋아요. 좋은 배추를 사용해야 김치의 맛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배추를 메인으로 해서 무,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젓갈, 소금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를 했다면 2단계, 배추를 절여줘야 하는데요. 배추를 반으로 잘라서 소금물에 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배추를 절여야 그 안에 있던 수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배추를 절일 때에도 너무 배추를 오래 절이게 되면 너무 짤 수도 있고 또 너무 잠깐 담궈서 수분을 덜 빼면 아삭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절이는 과정도 잘 조절해 주어야 해요. 배추를 절이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맛있게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배추를 절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절인 배추를 구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가 되면 많이 팔리는 재료들 중에서 절인 배추 20kg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절인 배추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의 가족 중 한 명, 어떻게 보면 친척 중 한 명인데 새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새언니네 시어머니께서는 절인 배추를 절대 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절인 배추를 구매해서 김치를 담갔을 때랑 직접 절여서 김치를 담갔을 때 그 맛이 다르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그 시어머니께서는 김치를 담글 배추를 어디에 절이냐면 바로 바닷물에 담가서 절인다고 합니다. 해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해수를 이용해서 배추를 절이게 되면 김치를 담갔을 때 마치 탄산음료를 넣은 것처럼 톡 쏘는 청량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맛에 있어서 막 가리는 편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들도 다 맛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바닷물에 절인 배추를 사용하면 마치 탄산음료를 먹는 것처럼 톡 쏘는 청량함이 남다르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김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바닷물에 배추를 절이셨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참 김치라고 하는 음식에 진심이시다. 그 노력에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인 배추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3단계 양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김치의 양념도 집집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야기해보자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젓, 찹쌀풀, 그리고 설탕이나 배즙을 넣기도 해요.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굴을 넣기도 합니다. 양념을 잘 섞어주면 빨갛고 매콤한 향이 가득 나는 김치 속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발라주어야 하는데요. 배추에 양념을 넣는 속 넣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양념을 발라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배추 잎 한 장 한 장 사이마다 그 양념을 정성껏 발라줘야 하거든요. 배추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마치 양파처럼 겉껍질은 큼직하고 안으로 갈수록 점점 작은 배추들이 겹쳐서 있잖아요. 이 배추들 한 장 한 장 사이마다 속을 정성스럽게 발라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김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계속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양념을 바르니까 허리가 아팠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김장을 할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김장을 했어요. 또는 예를 들어 철수네 집에서 김장을 한다고 하면 영희네 집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는 걸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는 품앗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김장을 하면 옆집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내일 옆집 사람들이 김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품앗이라고 합니다. 이 김장을 할 때의 전통적인 풍경이 있는데 바로 빨간 색깔 고무 대야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김장을 하게 되면 김장을 할 때 사용하는 속재료 색깔이 빨갛잖아요. 일반적인 대야, 플라스틱 대야, 투명한 그런 대야를 사용하면 나중에 이 빨갛게 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커다랗고 빨간 고무 대야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빨갛게 양념한 배추를 담가서 쌓아놓는 그런 모습이 전형적인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장을 마치고 나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육을 먹는 것입니다. 갓 담근 김치의 맛은 아삭함이 살아있고 갓 담근 김치와 수육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저는 푹 익은 김치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방금 막 담근 김치, 그걸 겉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겉절이를 수육에 함께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김장을 하고 나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피로하고 힘들 텐데요. 뜨끈하게 삶아진 수육에다가 방금 담근 김치 하나를 쭉 찢어서 같이 올려 먹을 때 그 맛이 정말 꿀맛입니다. 저는 김장하는 날을 생각하면 김장하는 날은 수육 먹는 날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장하면 수육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김장을 할 때, 그 김치를 만들 때 김치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한국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무려 200가지가 넘는 김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추김치예요. 배추김치는 가장 대표적인 김치입니다. 김장철에 담그는 그 김치가 대부분 배추김치예요. 배춧잎 한 장 한 장 사이마다 만들어 두었던 속재료를 골고루 발라서 오래 익을수록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배추김치 스타일이 있는데요. 저는 약간 상큼한, 새콤한 배추김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배추김치에서도 좋아하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배추김치를 먹을 때 두 가지 파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파리파, 두 번째는 줄기파가 있습니다. 배추에서의 줄기는 상대적으로 아삭아삭하고 좀 딱딱한 부분이고, 이파리는 배춧잎의 윗부분, 그 얇고 후들후들한 그런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선호하는 부위가 다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줄기를 좋아하는 줄기파입니다. 특히 배추김치의 줄기를 먹었을 때 아삭한 식감이 좋고 그 안에서 즙이 팡 튀어나오는 걸 좋아해요. 양념이 골고루 배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맛있어지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김치가 너무 익어버리면 아주 신맛이 납니다. 그러면 이 새콤해진 김치를 가지고 김치전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김치찌개 같은 걸 끓일 때 그걸 넣으면 더 맛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저희 집에 있는 김치가 이제 너무 익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담근 김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새콤해서 먹었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새콤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으로 이 새콤한 김치를 이용해서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제 곧 김장을 하니까 김장을 하고 갓 담근 김치를 집에 가지고 왔을 때에는 수육도 한번 삶아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김치는 백김치입니다. 백김치 할 때 이 백이 흰 백자예요. 보통 배추김치와 다른 김치는 색깔이 빨간색인데요. 그러면 백김치의 색깔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하얗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서 하얗고 담백한 김치예요. 맵지 않은 김치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백김치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아직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보통 백김치를 담글 때 그 맛은 어떠냐면 약간 새콤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보통 고깃집에 가면 백김치를 같이 주는 곳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반 김치는 매콤한 맛이 있지만 백김치는 매콤하지 않고 오히려 상큼해서 마치 음료수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이것이 한국의 음료가 아닐까 싶을 만큼 그 백김치 국물을 마셨을 때 새콤하고 맛있어요. 세 번째 김치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는 무라고 하는 채소를 네모나게 썰어서 만든 김치입니다. 제가 깍두기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삭하고 시원하고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 깍두기는 언제 많이 먹냐면 보통 탕이나 국을 먹을 때 같이 많이 먹어요. 대표적으로 설렁탕이나 곰탕, 이렇게 국물이 하얀 음식을 먹을 때 깍두기가 잘 어울립니다. 또는 콩나물 국밥이나 돼지국밥, 순대국밥, 이런 국밥을 먹을 때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보통 저도 밥을 먹을 때 곰탕이 나오는 날은 배추김치가 아니라 깍두기가 함께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국밥을 먹으러 가거나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으러 간다면 그 집에 깍두기가 맛있는 집이라면 정말 잘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깍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 날씨가 추운데 뜨끈한 국밥에 깍두기랑 같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번째 김치는 총각김치입니다. 총각김치는 알타리 무라고 하는 작은 무를 통째로 담근 김치예요. 무가 아삭아삭하고 매운맛이 잘 배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총각김치는 한 개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면 너무 커서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때에는 보통 무 부분이랑 줄기 부분을 잘라서 나뉘어서 먹습니다. 보통 총각김치는 봄이나 가을철에 담그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겨울, 김장철에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김치는 열무김치입니다. 열무김치는 여름에 많이 먹는 김치인데요. 열무김치를 넣은 국수를 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열무김치를 반찬으로 많이 먹기도 해요. 열무김치는 풋풋한 열무를 이용해서 담가 만드는데 새콤한 국물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면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비빔국수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보통 여름에는 좀 새콤하고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마치 냉면처럼요. 그러면 이렇게 냉면에 열무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정말 새콤하고 아삭하고 시원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김치는 동치미입니다. 아마 냉면을 드셔보신 분은 동치미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동치미는 물을 소금에 절인 다음에 맑은 국물에 담근 김치입니다. 그래서 동치미도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맵지 않고 시원해서 겨울에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 동치미 국물을 어디에 활용하냐면 바로 냉면 육수에도 활용을 합니다. 가끔 마트에 가서 냉면 육수를 사려고 하면 동치미 국물이라고 써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이 동치미 국물이 새콤하기 때문에 냉면의 육수로 사용했을 때에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곱 번째 김치는 파김치입니다.
파김치는 대파로 만드는 김치인데요. 대파의 알싸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고기랑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파김치를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인지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파김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기를 먹을 때 맛있는 파김치가 있다면 그걸 굉장히 맛있게 먹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요.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파김치를 담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대파가 아닌 쪽파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쪽파는 조금 더 얇고 가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하면서 더 깊은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고 짜장라면 같은 좀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같이 곁들이면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김장을 할 때에는 갈아 만든 배라고 하는 음료수를 많이들 사용해요. 한국에서의 배 음료인데 김장을 할 때에도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8번째 김치는 갓김치인데요. 이 갓김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수 여행을 가면 식당에 갔을 때 반찬으로 갓김치를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갓김치도 김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갓이라고 하는 이 채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김치예요. 그런데 이 갓김치에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갓 특유의 독특한 향에다가 감칠맛, 매운맛이 더해져서 갓김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겨자의 톡 쏘는 듯한 그런 매운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갓김치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맛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갓김치를 자주 접했다면 갓김치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어른이 되고 처음 접한 음식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저의 취향에 잘 맞는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갓김치가 여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특히 여수시 돌산도에서 자라는 갓은 특유의 향이 더 좋기도 하고 식감이 부드러워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수에 놀러 가면 갓김치를 사오기도 해요. 찾아보니까 갓이라고 하는 채소가 배추랑 흑겨자의 자연 교잡종이래요. 겨자가 코를 톡 쏘는 매콤한 매운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배추랑 흑겨자의 교잡종이라고 하니까 톡 쏘는 매운맛이 느껴지는 채소여서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또 이렇게 여수는 갓김치가 유명한 것처럼 경상도에서는 고들빼기라고 하는 채소를 사용해서 고들빼기 김치를 담그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고들빼기 김치는 먹어본 적이 없기는 해요. 고들빼기 김치는 향이 강하고 맵다고 합니다. 제가 경상도 지역에는 많이 가본 적이 없긴 한데 그 지역에 가보게 되면 고들빼기 김치도 한 번쯤 먹어보고 싶네요. 이어서 지역별 김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긴 모양이기 때문에 기후와 입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김치 맛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음식을 할 때에도 조금 더 간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염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짭짤하게 먹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북쪽 지방에 비해서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김치의 간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과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젓갈 같은 걸 적게 넣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고요. 전라도 지역, 남쪽 지역인데 젓갈을 많이 넣어서 진하고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경상도 지역은 마늘을 많이 넣고 짭짤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고, 함경도나 평안도 쪽 북쪽 지방은 또 양념이 적고 깔끔한 백김치 스타일을 좋아하고, 제주도에서는 멸치젓 같은 것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보고 이게 어느 지방의 김치인지 맞춰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맛본 김치가 젓갈이 많이 들어가고 간이 강하다면 이건 전라도 김치구나 라고 맛으로 지역을 알아맞힐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실제로 여러 지역의 김치를 먹어보았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전라도 지방이 음식을 잘한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젓갈을 많이 넣은 전라도 김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김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장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장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곧 김장을 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다들 각자의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김장을 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겠죠. 부모님, 형제자매들,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김장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주기적인 가족 행사가 되기도 하니까 가족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김장을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다 같이 수육을 먹는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같이 고생했으니까 오늘 담근 김치에 맛있는 수육까지 함께 곁들여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족 행사로 여겨지는데요.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들이 김장철이 되면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같이 김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2주 뒤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단순히 겨울에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장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겨울에 이색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김장 봉사활동인데요. 기업이나 학교,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김치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걸 김장 봉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김장 봉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잘 모집하지 않기는 한데요. 김장 봉사를 할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백 포기를 담그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어디로 전해지냐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독거 노인분들에게 가기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복지시설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김장 나눔 행사가 있다는 것도 정말 특별하죠. 여러분이 한국에 왔을 때, 특히 지금 시기에 한국 여행을 오게 된다면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큰 학교는 아니고
작은 학교의 경우에서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같이 배추부터 무 같은 채소를 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김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시골 지역에 가면 규모가 작은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같이 김장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김치라고 하는 것, 그 한 포기 속에는 정성과 사랑,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김장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큰 행사로 생각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요즘에는 김장을 직접 하는 집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보통 혼자 사는 단독주택 같은 형태가 많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요즘 신축 아파트들의 추세는 베란다라고 하는 공간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김장을 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집에서 김장을 하려면 그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김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어떤 거냐면 엄마, 아빠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는 경우를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김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김치를 쉽게 사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1인 가구였을 때, 제가 혼자 살았을 때 저희 고향과 좀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김치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마트 김치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 약간 구매할 때마다 망설여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김치 냉장고라고 하는 신문물이 있기 때문에 김치를 내가 대량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오랫동안 김치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손가락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다음날 우리 집 앞에 갓 담근 김치가 배달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직접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으쌰으쌰 힘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장과 관련된 유용한 표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김장하다 라는 것. 어떤 의미냐면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다,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서 김장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김치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김장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표현, 김장철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철이라고 하는 건 그걸 많이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김장철이라고 하면 김장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되겠죠. 이사철이라고 하면 이사를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김장철은 김장을 많이 하는 계절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김장철이라서
배추값이 비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장철이 되면 김장에 필요한 배추나 무 같은 재료들의 필요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도 비싸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표현, 김장철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김장김치인데요. 김장김치는 김장철에 담근 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는 오래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어요 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담그는 것, 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어진 전통이면서 공동체의 정신을 담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202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김장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김장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협력하는 문화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김장이라고 하는 건 음식 문화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김장을 제가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제가 김장을 하는 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장을 하러 가게 되었을 때는 저도 정성스럽게 배추 속에 양념도 발라보고 싶고 그 만들어진 김치와 수육까지 같이 먹고 싶습니다. 제가 김장을 하는 그 날이 되면 완성된 김치 사진을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스타그램이 약간 유령 계정이긴 한데 조금씩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2주 뒤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겨울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인 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김장은 김치를 만드는 것에서 넘어서서 가족, 이웃, 사회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문화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도 너무나 궁금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해외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김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김치 담그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김장하는 법 같은 걸 찾아봐서 집에서 소량이지만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저희 영상이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의 유용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